네, 두 번째 시간. 그러면 아까 갑하고 을하고 아까 이쪽이 재산권 이전 약정하고 이쪽은 뭐 약정이죠? 대금 지급 약정. 이 별 두 개가 보일 거예요. 이게 양쪽 부딪히니까 아까 단독행위도 아니고 합동행위도 아니고 뭐다? 쌍방행위 계약입니다. 그래서 무슨 계약을 한 거죠 지금? 약정. 그러면 계약이 뭐였다? 아까 성립했다 했습니다. 성립의 반대말은 뭐라고 했어요? 네, 그러면 이 성립 과정상 혹시 고장이 생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만약에 이 갑과 을은 뭐냐면 당사자입니다. 뭐라고요? 지금 매매 계약의 당사자는 누구하고 누구다? 갑하고 누구다? 을. 그러면 이 당사자는 자연인 대 자연인. 사람 대 뭐다? 사람. 또는 자연인 대 법인. 권리 주체는 자연인하고 누가 있다? 법인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자연인, 법인. 그러니까 태아가 이 세상에 뭐하면? 출생하면 우리는 법률 용어로 뭐라 한다? 자연인 이렇게 해요. 그다음에 단체가 가서 설립 등기를 하게 되면 뭐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법인이라는 말을 씁니다. 뭘 쓴다? 그러니까 당사자는 자연인과 자연인끼리 계약할 수도 있고 법인과 법인끼리 계약할 수도 있고 자연인과 법인끼리 계약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법인은 큰 문제가 안 돼요. 결국 이제 자연인과 뭐끼리? 자연인끼리 계약했을 때 혹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만약에 계약을 하는데 중간에 갑이 커피를 줬는데 약을 탔어. 뭘 탔다고요? 순간적으로 정신이 뭐야? 혼미해져. 그러니까 약을 먹고서 뭐 했다 지금? 계약을 했으면 나중에 약에서 뭐 한 다음에 깨어나가 보니까 잘못됐다는 것을 인식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은 계약이 모두 했고 성립됐고 일단은 무슨 상태예요? 유효라고 지금 얘기할 거 아니에요. 누구는? 갑은 얘기한다고 계약이 모두 했고 성립됐고 유효다 이렇게 정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을은 뭐라고 그래요? 계약은 뭐 했다 할지라도 이건 네가 날 약을 먹여서 내가 뭐야 정신을 뭐야 정신줄을 뭐야 놓고 순간 계약했으니까 유효가 아니고 뭐다 유효 인정 못한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이쪽은 계약이 유효니까 약속대로 채무를 뭐 하라? 이쪽은 계약이 뭐니까 유효가 아니니까 달라는 필요 없으니까 내가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일단 계약서 쓰면 누가 유리한 거예요? 일단 썼으면 일단 갑이 유리한 거예요. 그럼 갑은 이런 사실 가지고 이쪽이 뭐 하지 않으면 채무를 뭐 하지 않으면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밟으려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쪽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원 가가지고 그 당시 빨리 무슨 검사해서 무슨 약물 검사해서 약에 뭔가 중독돼서 그것만 입증할 수 있다면 뭐 할 수 있다? 정신줄이 없었다. 그 입증하게 되면 이 계약이 뭐가 된다? 계약이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효 무효라는 것이 그냥 서로 상반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갑은 계속 뭐라 그럴 거예요? 계약이 사인했으니까 약정 모두 했고 성립도 했고 계약이 뭐하니까 유효니까 이대로 뭐야 채무를 뭐하라? 이행하라. 이 지금 뭐라 그래요? 아니다. 이 계약은 유효가 아니고 무효다. 이해 못하겠다. 그러면 누가 불리한 거예요? 왜 사인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을 쪽에서 뭐다? 무효라는 것을 뭐 해야 돼요? 그 결국 이 사람이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내가 정신줄이 없었다. 입증해서 입증 받으면 그러니까 결국 어디서 입증하는 거예요? 아니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판사가
양쪽 얘기 듣고 나서 자료 본 다음에 이건 정신이 없었으니까 뭐다? 무효다. 그러면 뭐야 이 사람이? 줄표가 없는 거고. 유효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인당 얘기해요. 별거 없어요. 여기 뭐하러 정신줄이 있죠? 그럼 판사가 야 정신줄이 없었잖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말을 뭐 한다? 말을 자기들만의 쓰는 언어로 뭐 한 거야? 이렇게 또 바꿔놓는 거야. 이 정신줄을 뭐라 표현하면은 이렇게 표현한다. 무슨 능력? 그럼 어른 지금 멀쩡하지 않아요? 멀쩡하잖아요. 그 당시 정신이 없어서 지금 멀쩡하잖아요. 그럼 의사 능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 처한상에 따라서 있을 수도 있고 뭐야? 없을 수도 있죠. 또 치매 드신 분도 뭐야? 치매 드신 분도 요즘 치매가 때문에 굉장히 뭐야? 집에 치매 든 분이 계시면 굉장히 뭐예요? 집안이 좀 약간 좀 우울할 수가 있어요. 왜? 치매 들면 굉장히 뭐 힘들어. 그래서 보통 이제 치매가 너무 심하면 어디로 보통 어디로 그걸 모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만약에 치매 들었는데 재산이 없으면 문제가 없는데 뭐가 많으면 재산 뭐 때문에? 상속 문제 때문에 싸울까 안 싸울까? 그래서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또 뭐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들 뭐야? 어디 가니까 70이 넘으셔가지고 혼자 살기 너무 외로우니까 혹시 이게 여자를 만날 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있죠. 근데 이분이 재산이 없으면 문제가 없는데 재산이 만약에 한 500억대가 돼. 뭐 강의할 때 무슨 1,000억 상관없지 뭐. 그럼 재산이 있으면 잘 보면 이 자식들이 있으면 이 자식들은 이 생각을 해요. 이게 누구 거다. 자식들은 전부 다 앞으로 돌아가시면 누구 거다. 이 생각을 많이들 갖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이분이 만약에 500억 재산이 있는데 약간 치매 현상이 조금 왔다 싶으면요. 이분을 갖다 졸지에 뭐로 만들어요? 한정, 후견, 선고를 받아서 경제적 활동을 뭐 한다?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일찍 죽어. 열받아서.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렇게 있다가 재산이 있다가 있는데 이분이 멀쩡한 문제가 없죠. 그래서 여자를 만나서 그냥 둘이 그냥 뭐만 하면 되는데 그냥 한 집에 그냥 살고 뭐만 하지 않으면 안 하면 여기서 시비 안 걸어. 근데 여기서 무슨 신고를 해버리면 이거 혼인신고하게 되면 이제 파이가 몇 명에서 3명에서 4명으로 나눠지면 자기 몫이 뭐 한다고 생각하니까 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만약에 무슨 신고가 돼 있으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투겠죠. 그럼 ABC는 또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제 드라마 보시면 뭐 나와요? 이 여자를 어머니를 생각 안 하지. 뭐로 생각해? 뭐 노리고 돈 노리고 온 여자지 사랑 때문에 한 게 아니라는 거야. 이렇게 주장한다고요. 그럼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분이 약간 치매기가 있었는데 뭐가 없는 상태에서 정신줄 없는 상태에서 뭐 한 것이기 때문에 혼인 신고한 거니까 이 혼인 신고는 뭐다? 효력이 없다. 무효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여자는 뭐야? 눈물 흘리면서 사랑에는 뭐가 없는데 국경이 없는데 그잖아요. 왜 진정한 사랑을 이렇게 의심하느냐?
혼인신고는 뭐하다? 유효다. 그럼 얘기할게요. 누가 유리하다고 그랬어? 일단 혼인신고 돼 있고 등기 돼 있고 계약이 돼 있으면 그 계약 된 사람 유리한 거예요. 그럼 그걸 뭐 하려면 이렇게 입증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ABC가 어떻게 돼요? 이분이 이거 당시에 뭐가 없었다. 그걸 입증을 해서 입증하게 되면 이게 뭐가 될 것이고 입증 못하면 유효가 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 무슨 문제 때문에? 재산 문제 때문에 이렇게 싸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신줄은 뭐예요? 의사 능력이다. 그런 얘기. 근데 이 정신줄 이야기는 민법전의 조문에 없어요. 민법전 조문에 없고, 예? 그 사람의 그때마다 정신줄 없다는 사실을 뭐해서? 입증해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뭐가 없으면? 정신줄이.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계약은 그대로 뭐 한 거야, 지금? 이렇게 가 있는 상태 아니야, 지금? 근데 나중에 이쪽에서 뭐다? 뭐가 없었다? 정신줄 없었다라는 것을 들이대가지고 공격하는 게 무슨 능력이다? 의사 능력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정신줄은 나이와 관계 없겠네. 술에 만취가 되면 어떻게 돼요? 필름 나갔다가 또 아침에는 또 돌아와 안 돌아와? 치매도 항상 정신 밖에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가끔은 들어와 안 들어와? 들어왔다 나갔다 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 정신줄 얘기는 뭐하다? 이거 하기가 너무 뭐하다? 힘들어. 그래서 이걸 이제 획일적으로 뭐한다? 획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제도를 하나 만든 것. 네, 그게 이제 행위 능력. 무슨 능력? 행위 능력. 그러면 기억하는 방법은 딱 간단해요. 자, 우리가 출생해서 죽을 때까지 딱 한 번 이벤트 하는 나이가 몇 세? 몇 세요? 자, 만 19세. 자, 그러면 이게 하나, 둘, 셋이 뭐죠? 하나, 둘, 셋. 이 세 가지 세트 명칭. 네, 무슨 행위? 자, 법률 행위. 자, 여기다가 이 단어를 붙여 연습한다. 법률 행위 능력. 무슨 능력? 몇 세? 자, 요게 이제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몇 세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능력 만 19세. 그 몇 세 때 법률 행위 능력을 취득합니까? 그러면 기준이 있겠네. 그럼 몇 세 이전은? 법률 행위 능력이 없다는 얘기네요. 없다. 그죠? 없다를 한자로 고치면 무. 그죠? 그러면 이쪽은? 있다. 그럼 뭐죠? 유. 그러면 이 법률자를 빼고서 보통 읽어요. 그 무슨 능력이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 행위 능력 단어를 지금부터 하지 마시고 이걸 항상 붙여 쓰는 연습을 하세요. 무슨 능력이요? 그러면 법률 능력 없는 이쪽은 우리가 미성년자란 말을 쓰죠. 무슨 자요? 이쪽은? 성년자. 그럼 질문할게요. 법률의 능력 있다는 말하고 없다는 말은 무슨 차이예요? 미성년자는 법률 행위를 여기다 없다는 것은 미성년자는 법률 행위를 홀로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걸 뭐예요? 단독으로. 뭐예요?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없다? 단독으로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성년자는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요? 있죠. 그럼 이제 연습합시다. 단독으로 할 수 없는데 만약에 단독으로 하면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단독으로 할 수 없는데 만약에 단독으로 가서 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고르셔야 돼요.
1, 2, 3, 4가 나오는 거예요. 몇 번이요? 그럼 아까 의사 능력 없을 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의사 능력 없으면 1, 2, 3, 4 고르야 돼요. 그러니까 1번 아니고 3번도 아니고 4번도 아니고 2번이다 연습해야 돼. 무슨 능력이 없으면? 근데 미성년자가 법률 행위를 홀로 할 수 없는데 만약에 뭐 하게 되면 단독 하게 되면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4번도 아니고 3번으로 취급한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 18세 11개월이나 만 19세 둘 무슨 차이 있어요? 아니 둘이 차이 있냐고. 사실은 차이 없어. 근데 법은 딱 기준을 잡아버렸죠. 이건 획일적 기준이죠. 그러면 미성년자는 정신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애도 있고 없는 애도 있어요. 성년자 정신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정신줄 이야기는 뭐다?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거야. 개별적으로. 근데 무슨 능력은? 법률 행위 능력은 획일적으로 처리하는 거야. 그러니까 먼저 걸러내고, 아니 행위 능력 있다 없다로 먼저 걸러내고, 그 다음에 뭐야? 의사 능력 가지고 따지면 돼. 그럼 먼저 큰 걸로 뭐 해버려? 한번 걸러내고 그 다음에 구체적 들어가서 무슨 능력? 그러니까 미성년자는 무슨 능력이 없는데, 법률 행위 능력이 없는데 정신줄이 있는 애도 있고 없는 애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성년자죠. 무슨 능력이 있어요? 있는데 정신줄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죠. 이제 12월 달에 정신줄 없는 때가 오겠지. 왜? 모임에 이제 많이 가다 보면 그렇잖아요. 가끔 술 먹으면 그 술 주사기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어떤 분은 계속 우는 사람이 있고, 우는 거 괜찮아. 어떤 분 그냥 자는 사람도 있고, 또 술만 먹고 막 이렇게 뭐 주먹 휘는 사람 있잖아요. 뭐 재벌 이세들 보면 어떻게 돼요? 아니 술 먹고 고이 먹지 괜히 사람 뭐해 그냥 때리니까 문제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게 행위 능력은 획일적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독으로 할 수 없는데 만약에 단독으로 하게 되면 불확정 무효도 아니고 확정 무효도 아니고 확정 유효도 아니고 불확정 유효 취소할 수 있다. 뭐 할 수 있다? 그 다음 성년 되면 일단 법률 행위 능력은 있는데 이 성년자도 약간 정신세계가 좀 미약한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미성년자랑 수준이 비슷한 경우도 있고 더 아래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을까 없을까? 그러니까 뭐가 돼서 성년 돼서 미성년자랑 비슷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있고 아예 더 밑으로 정신이 뭐야? 내려가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또 제도를 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년자 중에서 법원에서 이제 뭐 받았거나 한정 후견 받거나 또는 뭐다? 아주 심한 거 이제 성년 후견이라는 것이 있어요. 가장 안 좋은 거예요. 무슨 후견이요? 그래서 이 받은 사람을 여기다 피자를 붙여보죠. 이렇게 한정 후견 받았다. 그래서 뭐야? 피한정 후견인. 성년 후견 피 받은 사람을 뭐라 한다? 피성년 후견인. 그래서 미피피라고 해요. 뭐라 한다? 그래서 26페이지 보시면 몇 페이지 보시면
처음 하는 거 아니에요? 왔다 갔다 한 적 있어요? 흔적이 있어요. 그죠? PP가 있죠. 그럼 이걸 책에서는 거기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편명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기억하시. 능력하면 법률, 행위, 능력 몇 세? 그래서 법률의 능력 없는 미성년자가 있죠. 미성년자랑 성년자 두 가지로 분류가 되죠. 그럼 미성년자는 일단 무슨 능력이 없어요? 법률행위 능력이 없으니까 뭐다? 1, 2, 3, 4 중에서 홀로 하게 되면 3번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 아시겠습니까? 그죠? 그럼 여러분들은 무슨 자죠? 성년자는 무슨 능력이 있다? 법률행위 능력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것들은 4번이야. 여러분들은 법정 대리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몇 세가 넘으시면 법정 대리인은 없어요. 단지 부모로서 존재할 수 있어도 뭐야? 법정 대리인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기준을 책 순서대로 하지 말란 얘기야. 순서가 먼저 뭐다? 법률, 행위, 능력 몇 세? 미성년자는 없죠. 성년자는 있죠. 그럼 법률 능력 없는 사람인 홀로 할 수 없죠. 그래서 만약에 홀로 하게 되면 1, 2, 3, 4 중에서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4번도 아니고 3번. 그럼 여러분들은 성년자죠. 그럼 법률 행위를 홀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니고 4번 퍼펙트 유효한 얘기야. 일단 그렇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다음 미성년자는 3번 상태인데 무슨 상태인데? 3번 상태인데 뭐요? 네? 정신줄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잖아. 그럼 정신줄이 있는데 미성년자가 있을 때는 3번만 쓰는 거예요. 뭐가 있으니까? 정신줄이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뭐도 없으면 정신줄도 없는데 두 가지 다 꽂는 거야. 몇 번도 있고 아니 3번도 있고 2번 정신줄 없으면 2번도 있잖아요. 그러면 성년자는 지금 4번 상태죠. 근데 만약에 정신줄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죠. 그럼 정신줄이 있으면 아무 문제 없는 거지. 근데 만약에 뭐가 없으면 2번 가지고 논다. 됐어요? 그럼 간단하네. 미성년자하고 무슨 자? 성년자가 있으면 미성년자는 이미 3번을 깔고 있는 거 아니야. 성년자는 몇 번이고? 그럼 3번, 4번 밑으로 들어가서 정신줄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다. 또 성년자도 정신줄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다. 나눠볼 수 있잖아요. 그럼 정신이 있다 없다는 나이와 관계가 없네. 근데 성년, 미성년은? 그러니까 먼저 성년, 미성년으로 먼저 뭐 해봐서 나이 가지고 행위 능력 가지고 논의를 하고 그 다음 밑으로 들어가서 무슨 능력? 의사 능력을 또 얘기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성년 된 다음에 지금 능력 떨어지는 사람 그죠? 미성년이랑 마친 애가 누구고? P 한정 뭐예요? 후견인이고 아예 상태가 안 좋은 거 피성년 후견인. 그래서 밑에 보시면 행위 능력 없는 종류가 세 가지야. 가로 1번이 뭐고요? 미성년자고요. 가로 2번 그게 과거의 금치산제에 해당하는 거예요. 가로 2번이 무슨 자요? 금치산자. 그 다음에 피한정 후견이 있죠. 이게 과거에 한정치산제에 해당하는 거예요. 무슨 자요? 네, 그래서 의사 능력과 무슨 능력? 행위 능력을 책 순서대로 기억하지 마시고 만 19세 미성년자 법률행위 능력 없다. 그러면 정신줄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성년된 자. 그죠? 행위 능력 있지요. 근데 정신줄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다. 이게 정상이죠. 그죠? 근데 성년 돼서 법원에서 뭐 받거나 한정, 후견 받거나 성년, 후견.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혹시 한정, 후견이나 성년, 후견 받게 되면 자신의 법률 행위, 경제적 활동은 끝난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런 거 받지 않도록 어떻게 된다?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재산이 없으면 관계가 없어요. 근데 뭐가 있으면, 재산이 있으면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끔 멀쩡한 아버지를 뭐로 내몰아요? 아니, 자꾸 나가서 돈을 자꾸 다른 사람한테 증여를 하니까, 자꾸 기부 활동을 자꾸 하니까, 요즘 100세 되니까 자식이 생각하기가 무슨 생각 드는 거예요? 저 재산 100억이 내 건데 100세까지 살게 되면 다 쓰고 갈까 봐. 그 아버지를 뭐로 내몰아요? 네? 피한정 후견으로 만들려고 노력한다고. 그럼 만약에 한정 후견 선고 받으면 누가 한정 후이 되는 거야? 지가 된다고. 그러니까 아들이 뭐가 되고 감독 기관이 되고 아버지가 뭐가 되는 거야? 피한정 후이 되는 거야. 그럼 어디 가서 만약에 증여 기부하게 되면 뒤에 가서 맨날 뭐 하는 거예요? 취소하겠습니다. 가서 기부하면 하나도 못 주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행위 능력 없는 자는 종류가 몇 가지? 3가지. 그래서 앞으로 뭐 한다? PP. 그럼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의사 능력 없는 자 법률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틀려요. 의사 능력 없는 자 법률 행위는 뭐다? 무효. 확정 무효라고. 미PP 행위 능력 없는 자 법률 행위는 뭐다? 취소. 그러니까 집에 가서 미성년자 자녀분이랑 대화하세요. 불러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일로 와보라고. 만 19세 미만인 미성년자 법률행위 능력 없는 자 일로 와봐라. 네가 내 동의 없이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가서 법률행위를 혼자 하게 되면 이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1, 2, 3, 4 중에서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4번도 아니고 3번이다.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그 아이가 만약에 이제 뭐도 없으면, 정신줄도 없으면 무효도 있고 취소도 있고 2가지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단 의사 능력은 먼저 생각하지 마세요. 무슨 능력부터 기억하세요? 법률 행위 능력. 그러니까 의사 능력하고 무슨 능력? 행위 능력.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시험장 들어가. 뭐 들어가? 시험장 들어가면 행위 능력도 있고 의사 능력도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시험을 보게 되면 정신줄이 자꾸 혼미해져. 판단력이 자꾸 흐려진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정신줄 의사 무능력 상태에서 시험 보고 있어. 행위 능력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까? 떨어지는 겁니까? 행위 능력이 변함이 있을까요? 아니, 시험 보다가 법원에 선고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행위 능력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야. 근데 무슨 능력은? 그러니까 성년자는 행위 능력이 있는데 이 정신줄이 변화가 생기는 거고, 미성년자는 뭐가 없는데 행위 능력이 없는데 얘도 정신 변화가 있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키워드는 뭐다? 법률 행위 능력.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거 기억하는 방법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요즘 신문 있잖아요. 롯데그룹에 그 신격호 그분이 약간 무슨 기가 와서 치매기가 와가지고 그 상태에서 말 한마디 잘못하게 되면 그냥 한번 있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 이전에 그런 거 있잖아요. 주식을 그 사고 파는 전문가들이 있어 없어? 있죠. 그럼 그 사람들이 이 엔터를 잘못 눌렀어. 그래서 회사가 어떻게 돼? 회사가 난리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내가
잘못해서 눌렀으니까 처리가 될까 안 될까? 안 된다고요. 그만큼 뭐 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불안하니까 가족들이 뭐야? 법원에다가 좀 내려달라. 그래서 법원에 가서 선고받은 게 뭐다? 네? 성년 후견일까요? 한정 후견일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넷 한번 눌러보세요. 신격호. 예? 그 다음 뭐요? 한정 후견. 그거 딱 키워드를 딱 누르면 기사가 뜰 거야. 기사가 뜨면 한번 읽어봐. 야, 그거 뭐라고 적혀 있는가 읽어보고서 그 기사가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가 아니고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서 아, 그래서 이렇구나 저렇구나 이거 한번 읽어보라는 얘기예요. 그럼 생각이 오래 갈까 안 갈까? 오래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당사자 뭐에 가는 거? 능력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매매하는데 갑이 무슨 능력이 없거나 무슨 능력? 행위 능력이나 또는 무슨 능력? 의사 능력이 없게 되면 그러면 이게 쭉 진행될 거 아니에요. 계약이 뭐가 되면 진행되면 볼게요. 이제 갑이 아니고 만약에 누구라면 을이 만약에 18세 11개월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무슨 자 이건? 미성년자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성립했고 뭐다? 아니 유일하도록 진행할 거예요 그대로. 그러면 말없이 다 하다가 이제 누가 나타나요? 여기서 이제 법정 병이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이게 당신은 이걸 갖다가 뭐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이걸 확정 유리해서 진행할지 몰라도 그럼 소유권에서 넘어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와서 뒤집어 놓는 거예요. 뭐야? 이 계약을 뭐 할 테니까? 취소할 테니까. 취소가 되면 이거 다 도로 원위치 시킨단 말이에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뒤집는 거란 말이에요. 유의한 것을 뭐 한다? 뒤집어 놓는단 말이에요. 뭐가? 취소. 그래서 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당사자 간에 당사자가 뭐다? 무슨 능력? 당사자가 존재하는데 뭐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무슨 능력하고? 의사 능력하고 무슨 능력? 행위 능력에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래서 의사 능력이 없거나 무슨 능력? 행위 능력 얻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 다음. 자, 이 매매 계약에 토지 매매를 했습니다. 뭐로 했다고요? 자, 그러면 여기다 써볼게요. 토지를 매매하게 되면 자, 이 매매 계약의 목적물은 뭐예요? 목적물은 뭐예요? 토지야. 그러면 이 매매의 목적은 뭘까요? 자, 팔고 살 때 매매 계약의 목적이 뭐예요? 목적. 갑의 목적이 뭐예요? 이게 달라는 거예요. 뭐 달라? 그러면 대금 달라는 게 목적이고 이쪽은 재산권 달라는 게 목적이라고요. 목적. 그러면 이 목적을 갖다가 다른 말로 하면 내용이라고 그래요. 뭐라 한다? 내용. 뭐라 한다? 내용. 그러면 이 내용이 이제 책에서 뭐라면은 확정할 수 있어야 되고 뭐 할 수 있어야 되고 가능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적법하고 뭐 된다? 타당성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당사자가 능력을 다 갖추고 뭐 갖추고? 갖추고 그 다음에 이 매매 계약에 뭐가? 매매 계약에 무엇이? 목적이 내용이 뭐 할 수 있다고요? 확정할 수 있어야 되고 가능해야 되고 적법하고 타당성이 들어져 있어. 그러면 확정할 수 없거나 뭐 하지 않거나 가능하지 않거나 뭐 하지 않거나 뭐 하지 않거나 그러면 1, 2, 3, 4 중에 골라야 된다는 얘기야. 몇 번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4번은 아니란 얘기야. 근데 여기 공통적인 얘기는 전부 다 이거란 얘기야. 뭐란 얘기예요? 2번이 뭐예요? 확정, 무효. 자, 당시에 확정되거나 장차 확정할 수 있어야 되고요. 만약에 못하면 뭐가 되고 무효가 별 거니까. 가능하지 않은 거 이제 그 원시적 불능이라고 그래. 무슨 불능이요? 계약 체결 전 건물이 몽땅 타버렸어. 그 다음에 여기 뭐 하지 않은 경우? 적법하지 않다. 뭐 하지 않다? 타당하지 않다. 자, 이건 강행법규에 위반되면 무슨 법규요? 위반되면 뭐로 간다? 무효가 돼. 그 다음에 뭐가 없으면 타당해서 무효가 돼. 이게 책 순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책 보시면 27페이지가 4절에 뭐가 나와요? 목적 나오죠? 목적에 뭐가 나와요? 확정. 그래서 맨 밑에 세 번째 줄에 만일 목적을 뭐 할 수 없다면 확정할 수 없다면 법령에는 뭐다? 무효. 그럼 그게 당시에 뭐가 되어 있거나 확정되어 있거나 장차 확정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혹시 횟집 가면 뭐 가면 가격표가 붙어 있어 안 붙어 있어요? 그럼 저거 3만 원짜리 저거 주세요. 그러면 주문할 때 확정돼 있죠, 대금이. 근데 이제 몇 사람이 기분 좋아서 술 먹고 2차 들어와서 기분 좋아서 들어와 가지고 주문할 때 내가 오늘은 환탕 낼 테니까 마음껏 먹어라. 딱 보니까 거기에 자연산이라고 적혀 있어. 에? 자연산은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럼 뭐라 그럽니까? 저거 갖고 오라고. 그럼 가격 물어봐 안 물어봐? 안 물어봐. 무조건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럼 가격이 확정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나가서 뭐야 계산할 때 얼마야 물어보지요. 그때 얼마나 주면 줘 안 줘? 아니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가라는 것은 뭐야? 주문할 때 얼마나 물어보면 되는데 물어보지 않고 무조건 갖고 오라고 먹고 난 다음에 나중 가서 가격 결정해서도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다? 확정은 당시에 뭐가 돼 있어 좋고 확정돼도 좋고 뭐다? 장차 확정될 수 있어 좋다. 그런 얘기야. 아셨어요? 그게 뭐에 가는 것? 확정하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자, 가능이라는 말 나와요. 뭐다? 그러면 가능하지 못하면 그게 이제 밑에 가면 이제 불능의 종류가 나와요. 자, 그럼 거기 가로 1번이 무슨 불능이 있고? 자, 거기 다른 거예요. 원시적 불능은 뭐라고 돼 있어요? 무효라고 돼 있어. 계약 체결 전날 밤 건물이 몽땅 탄 경우가 원시적 불능이야. 무효라고 돼 있어. 질문할게요. 계약은 성립했습니까? 성립했어요. 그게 중요하다고. 무효도 계약은 뭐 했다? 성립했다. 엄청나게. 왜? 아까 불성립 아니고 성립이 돼야지 그 다음에 유효, 무효 따진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무효도 계약은 뭐 했다? 성립했는데 효력이 없다. 그럼 이게 없겠네, 이게. 이게 없겠네. 달라는 효력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채무 불이란 말은 나타날 이유가 없을 거예요. 근데 뭔가 거기서 스토리가 있겠지. 그 스토리가 나온 거기 계약 체결상 과실한 말이 있을 거예요. 지금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그런 게 있다는 얘기예요. 자, 한번 후발적 불능은 뭐라고 돼 있을까요? 유효합니다. 왜 유효해요? 계약 당시에 목적물이 있었으니까 성립되고 퍼펙트 뭐하다? 유효. 근데 불능이 됐어요. 뭐가 됐다고요? 계약 체결 후 불이 났어요. 뭐가 났다고요? 그게 후불, 후발적 불능이야. 계약 체결 전에 불났어요. 전불이야. 저보러 제목을 정하라면요. 전불, 후불 할 텐데. 계약 체결 전에 몽땅 불난 게 전불. 계약 체결 후에 불난 게 후불이야.
그러면 전부는 목적물 없는 상태에서 계약했죠. 그러니까 무효야. 성립은 했어요? 자꾸 물어보잖아. 불성립 아니고 성립한 다음에 유효가 아니고 무효 있잖아요, 지금. 그럼 후발적 불능은 계약이 성립했어요? 유효합니까? 아니, 계약 당시에 뭐가 있으니까, 목적물이 있으니까 성립도 퍼펙트 유효하다고. 불이 났다고요. 뭐가 났다고? 불이 났어요. 그럼 불난 원인이 뭐야? 얘기해 보세요. 계약 체결 후 누가 불냈을까? 첫 번째. 누가 불냈을까? 아니, 갑하고 울 두 사람밖에 더 있어 지금. 그럼 누가 불을 내거나 매도인이 잘못해서 불을 낼 수도 있고 매수인이 잘못해서 불을 낼 수도 있다. 가능할까 그게? 아니, 매수인이 잘못 불을 낼 수도 있을까? 있겠지. 이런 경우 혹시 빈 집이야. 근데 한 10년 만에 집을 마련하니까 기분 좋아가지고 이사 가기 전에 한번 자꾸 구경하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그럼 빈집 가서 구경하면서 지나온 세월을 회상하면서 담배 한 대 피다가 놓고 깜빡 놓거나 불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누구 잘못 불난 거예요? 매도인이 불을 낼 수도 있고 매수인이 불을 낼 수도 있고 또 하나 경우는 옆집 불타면서 옮겨 붙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면 낙뢰로 화재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제일 안타까운 게 강원도에다가 전원주택 하나 모여놨는데 마련해가지고 돈 다 주고 이제 뭐 하면 돼? 가면 되는데 산불로 확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 있잖아요. 그럼 누가 불낸 거야? 매도인이 불낸 것도 아니고 매수인이 불낸 거. 자연재해아니야. 그럼 불난 원인은 세 가지야. 매도인이 불을 냈거나 매수인이 불을 냈거나 둘 다 아닌 다른 원인. 그래서 매도인 불, 매수인 불, 제3자 불이 나와. 그러면 거기마다 스토리가 있으면서 또 다른 제목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이제 그거 공부하는 것이 어디냐면 계약법이야. 그래서 원시적 불능과 무슨 불능은 후발적 불능은 나중에 어디서 계약법의 스토리야. 어디 스토리요? 계약법. 아까 여기 어딘가 있어. 아까 여기 어딘가 붙어 있다고. 그건 나중에 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한꺼번에 먹으려고 하지 말라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나씩 천천히 접근하면 그럼 보세요. 1월, 2월 할 것이고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한 3, 4월 가면 다 끝내려고 그래. 절대 안 끝나. 그리고 매번 같은 자리에 있어. 막 바리바리 막 왔다 갔다 공부하고 열심히 하는데 항상 보면 같은 자리야. 그러니까 실력이 늘어 안 늘어? 안 늘어. 마치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길 잊어먹어가지고 열심히 돌아다니는데 맨날 오면 무슨 자리야? 그 자리. 그럼 나중에 공포가 와. 공포스러워. 그 조심하셔야 돼. 그래서 조급하게 하지 마시고 뭐 한다? 천천히 해야 돼. 그래서 여기서 할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전에 불났을 때 계약은 성립했는데 무효다. 이렇게만 기억하시고 후에 불났을 때는 계약이 성립하고 뭐하다? 유효하다. 거기까지만 얘기해. 아시겠어요? 그 밑으로는 들어가지 마세요. 자, 그런 얘기하는 것이고요. 자, 이제 29페이지 가시면 목적에 무슨 성이 나와요? 무슨 성? 적법성. 이때 법은 강행법규를 얘기한다. 무슨 법규요? 강행법규. 그러면 우리 민법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봐요. 법은 공법과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민법은 뭐예요? 민법은 사법이죠. 그죠? 그러면
사법인 민법 안에는 법규가 있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섞여 있어요. 이렇게 강행법규하고 이게 섞여 있어요. 이렇게 임의법규란 말이 있어요. 무슨 법규요? 강행법규는 반드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법이고, 이거는 임의법규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된다. 그러면 강행법규는 당사자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을까 없을까? 배제해봐야 의미가 없고, 무슨 법규는 특약으로 뭐 할 수 있다. 특약으로 뭐 할 수 있다. 배제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게 구별이 돼야 안 돼야 돼요? 돼야 돼. 그럼 여러분들은 중개업자한테는 자, 이걸 공부하는 이유가 뭘까? 공부하는 이유? 중개업자는요, 특약을 잘 달아야 돼. 뭘 잘 달아야 돼요? 그러면 강행법규는 따라야 되겠죠.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특약 달아봐요. 효력이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없죠? 근데 무슨 법규는?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민법은 무슨 법규와 무슨 법규가? 강행법규와 임의법규. 섞여 있다 없다? 섞여 있다는 얘기예요. 아셨어요? 자, 그러면 공법은 어떻게 될까? 공법은 강행법규일까요? 임의법규일까요? 느낌상 강행법규일까요? 임의법규일까요? 이건 아니겠지. 무슨 법규다?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강행법규가 두 가지 성질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성질이야? 단속이 목적인 경우. 뭐가 목적인 경우? 그래서 단속법규. 무슨 법규요? 근데 이게 또 이게 있어, 이게. 단속 가지고 안 되고 효력까지 없어버리는 거. 무슨 법규? 효력법규.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단속법규는 걸리면 뭐 받아요? 처벌받아요. 효력법규 어겨도 똑같이 처벌을 받아요. 근데 여기는 처벌받아도 개인과 개인사의 계약 있죠. 사법상 계약 있잖아요. 무슨 계약이요? 그대로 유효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근데 효력법규는 처벌도 받고 말 그대로 무슨 계약이? 사법상 계약이 뭐다? 무효로 가는 거.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강행법규도 두 가지 있는 거예요. 무슨 법규? 무슨 법규? 근데 거기 뭘 적어요? 적지 마세요. 적어봐야 집에 가서 충격받아. 그래, 그런 게 있다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한번 물어볼게요. 자, 중개사법이 있어요. 무슨 법? 자, 중개사법에서는 수수료만 받도록 돼 있어. 법정 수수료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중개사법에 법정 수수료만 받아라. 이 법정 수수료 규정은 자, 단속법규일까요? 강행법규일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자, 수수료만 받아야 되는데요. 토지를 갖다가 나 4억만 받으면 되니까 수수료는 없으니까 네가 알아서 먹어라. 혹시 이렇게 조건 제시하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그럼 많이 벌고 싶어, 안 벌고 싶어? 그러니까 작업을 해가지고 이걸 얼마로 올려가지고 5억으로 해가지고 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수수료만 받아야 되는데 법정에서는 수수료만 받기로 했죠. 근데 더 받기로 약속한 거죠. 네? 그러면 수수료 플러스 알파가 만약에 1억에 지금 얼마? 그러면
이 법정 수수료 규정이 대입을 해보세요. 무슨 규정이면? 단속 규정이면 어떻게 돼요? 중개업자 처벌받아요, 안 받아요? 처벌받아요. 중개업자 처벌받죠? 네. 그러나 이 알파 계약은 뭐야? 알파 계약은 유효요, 무효요? 유효예요. 유효죠? 그러면 1억은 누구 거예요? 중개에서 그럼 중개업자는 뭐는 받아도? 처벌은 받아도 1억은 먹을 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있죠? 근데 이것이 만약에 효력 규정이면 어떻게 될까요? 자, 중개업자 걸리면 처벌도 받고요. 이 알파, 사법상 알파 계약 유효, 무효? 무효네. 여러분들은 어느 쪽을 지지하고 싶습니까? 솔직히 얘기하세요. 효력 규정, 단속 규정. 공부하기 전에는 공부하기 전에는 여기 이거 할 거 아니요? 그럼 보세요. 이게 과거에는 단속 규정이었어. 근데 지금 무슨 규정이다? 효력 규정이야. 그러니까 누가 와서 여러분들한테 하는데 이거 빨리 팔아주면 돈을 좀 더 얹어주겠다고 약속하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급행료 해가지고 빨리 팔아주면 1,000만 원 더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더 열심히 뛸까 안 뛸까? 근데 막상 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1,000만 원을 안 줘. 그래서 더 열받게 하는 게 1,000만 원 줄 테니까 영수증 써달래. 그럼 써주면 안 돼. 안 받는 게 나아. 왜? 써주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수수료 플러스 더 받은 거 아니요? 그죠? 그럼 실제 사건이야. 1억 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뭐 주기로? 그럼 보통은 약속대로 줄까 안 줄까? 보통은 주는 거야. 줘. 줬는데 그래서 보세요. A하고 B하고 계약하는데 중개업자 갑의에서 이렇게 해서 1억을 받았다는 얘기. 얼마를? 근데 갑의 배우자가 누가? 공인중개사를 공부하고 있어. 뭐 하고 있어요?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규정이 아니고 단속 규정이 아니고 무슨 규정? 그러니까 갑은 가만히 있는데 누가 와서 시비를 걸어. 배우자가 와서. 이거 내놓으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려준다. 돌려줄 필요가 없다. 돌려줘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뭘 알면서 먹어야 돼. 잘못 먹으면 어떻게 된다? 큰일 나. 그래서 제 어떤 아는 분이 있는데 어떤 분은 막 이렇게 계약을 해. 막 이렇게. 그래도 한 번도 안 걸려. 그 사람의 방법이 뭔지 아세요? 아니야. 이렇게 작업을 한 다음에 1억을 먹을 수 있어야 안 먹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지금. 아니, 지금 1억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작업을 한 다음에 이 사람 원하는 금액은 얼마였었죠?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계약을 성사시킨 다음에 전화를 하세요. 전화해가지고 제가 1억인데요. 제가 5천만 먹겠습니다. 5천 가져가세요. 그러면 이 감동의 이 쓰나미가 밀려와. 아니 원래 받는 금액이 얼만데 거기다 5천을 더 주니까 기쁘잖아요. 그럼 사람이 기쁘면 법의 세계 가요? 인간의 세계로 가? 좋아가지고 그러면 가서도 뭐라 그래요? 야, 내 사업 바뀌었는데 야 5천 더 받았다. 더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인간의 세계에 간 사람은 법의 세계로 안 갑니다. 그 무슨 작전한 거야? 윈, 윈. 그럼 이 사람은 나의 영원한 뭐다? 고객이야. 그래서 또 어떤 물건이 있으면 또 들고 올까 안 들고 올까? 소개해줬어. 그냥 쓰면 돼 안 돼? 아니, 상대가 뭔가 원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이 원하는 것보다 조금 더 얹어주는 것이 감동합니다. 그럼 물건은 손님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뭐다? 윈, 윈. 그래서 한 번도 안 걸렸어. 근데 얼마를 먹으면 갑자기 괘씸하다고 야, 지가 한 게 뭐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윈윈 작전 쓰셔야 돼. 수수료 플러스 알파는 그러면 어디 세계에 있는 거예요? 네? 무슨 규정이 아니고 단속이 아니고 뭐예요? 효력. 이제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적법성 할 때는 뭐다? 효력 규정과 무슨 규정이 있다는 거? 단속 규정. 제가 책 보라면 안 했어요. 그냥 적법성 할 때는 법이 무슨 법규? 강행법규. 강행법규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법민법은 강행법규와 임의법규가 섞여 있고, 그죠? 그럼 공법은 당연히 무슨 법규야? 그 임의법규 하면 안 되지. 당연히 그 뭐야? 강행성을 띠고 있는데 강행법규가 다시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뭐하고 뭐? 단속으로 보느냐? 단속해서 처벌만 하고 계약은 뭐하다? 유효. 여러분들 그러면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음식점 갈 때, 사냥할 때 음식을 주로 어디서 드세요? 입구에서 음식을 주로 드십니까? 아니면 산속에 이 무슨 뭐죠? 빈 하우스가 어디서 주로 먹습니까? 어디서 주로 먹어? 여기는 허가 맡아서 음식점 하고 있고 산속은 허가 맡아요 안 맡아요? 이거 무허가 음식점이라고요. 이거는 허가 났죠. 그럼 무허가 음식점에서 음식물을 팔아요. 허가 안 맡았으니까 식품위생법 주인은 위반했을까 위반하지 않았을까? 위반했어요. 그럼 위반했으면 위반한 사람 처벌 받아요 안 받아요? 처벌받아요. 근데 음식물을 파는 것은 유효 무효? 유효. 그러니까 무허가 음식점에서 음식물을 팔 때 허가 안 맡았으니까 처벌 받겠지요. 그러나 이 계약은 뭐하다? 사법상 계약은 뭐하다? 유효한 것이 무슨 규정? 단속 규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규정하고 단속과 뭐가 있다? 효력 규정 그런 게 있다는 얘기예요. 분류만 해놓으세요. 보세요. 민법, 사법은 무슨 법규와 무슨 법규가 섞여 있다. 섞여 있고 공법은 당연히 그건 강행법규인데 성질이 두 가지야. 단속이 목적인 단속 규정하고 단속도 처벌하고 그 계약도 개무시하는 거. 그게 무슨 규정? 효력 규정. 그런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셨습니까? 네,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